네, 오늘 저희 100분 토론의 주제가 워낙 뜨거운 논란을 부르고 있어서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6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성호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맞은편입니다. 저희 100분 토론에는 처음 출연하십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종대 교수로 계시죠? 이재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 곽동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이택광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늦은 밤 저희 MBC 100분 토론 함께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댁에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 MBC 100분 토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놓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간략하게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곳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라고 불리는 이 사이트는 DC인사이드의 수위가 높은 게시물들이 삭제되기 전에 다른 사이트로 옮겨 저장한 것이 시초가 되면서 2009년 개설됐다. 그리고 지난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급성장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비하, 여성 혐오, 폐륜과 엽기 등의 내용으로 숱한 논란을 만들어온 일베. 최근 5.18 폭동설,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비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 내용 등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일베에 대한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은 어겨서는 안 된다며 법률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일부에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진영 논리에 기댄 이중잣대라며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일베 사이트 폐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자칫하면 우리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 과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나? 지금 우리 사회는 법률적,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규제돼야 할 표현의 선이 어디에 있는지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는 명칭보다는 아마 일베라고 약칭으로 이야기해야 더 쉽게 알아들으시고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우리 사회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논란의 중심 속에 이 사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냥 두면 흘러갈 수 있는 잠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는 현상을 갖고 있는 사이트일 뿐이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해악이 커서 이제 극약 처방을 써야 할 수준까지 온 위험한 사이트다라는 반론을 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오늘 100분 토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이트에 대한 위해 여부라든가 이 논란의 중심점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기보다는 일베로부터 촉발된 우리 사회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분의 전문가께서 각자 일베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 또 시각과 함께 문제 제기가 다 다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호 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100분 토론에만 여러 번 출연했는데요. 일베, 그러니까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 하나가 주제 속에 들어간 거는 참 놀랍습니다. 일베가 많이 컸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일베를 이렇게 키운 게 누군가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앞서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일베의 폐쇄를 이제 암시하면서 일베를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민주당이 일베와 이렇게 싸우는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베 회원들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민주당은 일베가 맡을 테니 새누리당은 부국강병 하시오. 그게 뭐냐면 특유의 조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베 현상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일베 때문에 왜 표현의 자유가 지금 새삼 문제가 되느냐? 일베의 색깔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노무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인터넷상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 이제 꾸짖는데 일베 사이트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거는 세대의 반란일 수도 있고요. 왜 우리는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칭송하면 안 되나? 예컨대 이런 그 시각이 다양하고요. 또 이 일베 회원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당당합니다. 그리고 물론 일베에서 이야기되는 문제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이트에도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베를 계기로 우리가 이 논쟁을 할 때는 오늘 일베 표현의 자유지만 사실은 일베를 계기로 본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범위를 축소해서 얘기한다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부분을 좀 집중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이호준 교수님. 네. 일베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진성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처음부터 제가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일베가 공격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돼 왔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 국내외적으로 많이 지적돼 왔던 사항입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제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 많은 규제와 탄압을 해왔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논란은 종북 논란으로도 또 연결이 되고 있고 이 종북 논란의 문제는 일베를 비롯한 일부 사이트들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또 이 종북 논란에 편승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같이 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위축돼 왔다. 이걸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베가 문제인 것은 특정의 정치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베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그것이 뭐 증오심을 적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와 같은 표현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다른 사이트에서 혹시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인터넷을 탄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곽동수 교수도 계시지만 꼭 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5년 전에 반대 진영에서 이제 이렇게 논쟁을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일베의 표현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일베의 표현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표현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음 아고라나 또는 지금 오유, 오늘의 유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훨씬 더 심한 것도 있고요. 오유 같은 사이트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성폭행을 유발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 문제가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 문제가 안 되는지 이것부터 일베 회원들의 주장을 제가 가만히 보면요. 물론 문제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베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이 광범한 인터넷 문화를 잘못 이해하시는 건 아닌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뭐 여러 사이트에서 또 뭐 다음이나 뭐 이런 네이버나 이런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식의 그런 표현들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고 이런 표현들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근데 일베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인 문제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상징적인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가 문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논의가 나오겠지만은 저는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하는 방식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런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맞고요. 이건 게시글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이지 사이트 전체를 가지고 뭐 폐쇄해라라고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정리 차원에서 두 분이 처음부터 지금 어떤 논란에 서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신 이호준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비단 일베만은 아니다라는 차원에는 공감을 하신다는 예, 그런 차원이죠. 그럼 아마 두 분의 의견은 그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배 현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새로운 현상인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새로운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그 웹사이트에 그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 그 중에 어느 한 성향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스스로도 내세우다시피 유머 사이트입니다. 원래 출발점이.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게 놀자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너무 정색을 하고 달려들면 조금 허무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나치고 뭐가 잘못되고 뭐 좀 심한 거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이 일부의 공당이 폐쇄 운운하는 것은 참 그거는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 참 이 우스개에 지금 칼을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런 조금 그게 오히려 더 우스운 그런 좀 그런 지나친 면이 있어서 그 점은 참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예. 우선 이게 여기서 내용의 어떤 문제점 그거 지적하는 거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이렇게 폐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이건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왜 이거를 거기에 다양하게 있고 수많은 여기 그 의견들이 있고 놀이터를 폐쇄하겠다는 무슨 발상 자체가 평소에 어떤 그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지 않는 뭐 이런 분들이라면 또 혹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폐쇄하겠다고 나오는 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정치적인 여기 색깔 때문에 특히 지난 대선에서 여기 이제 그 적대적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뭐 그런 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치적인 성향 빼놓고 얘기가 안 되거든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이 차제에 그런 건 조금 구별해서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쪽 성향이나 저쪽 성향에 따라서 이 대응책을 달리하는 이런 이중잣대는 이번에 반드시 이거는 좀 특히 이 가처분 논란을 통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일베가 큰 일을 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일테면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사이트 처분과 관련된 폐쇄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당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비판하는 것은 다른 문제 차원이다라는 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이것도 좀 저희가 오늘 주제에서 녹여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거다 이재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는 거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이버 공간에서 저야말로 한 20년째 허우적거리면서 나이를 먹어왔는데요. 일베는 새롭진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데요. 그 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이나 여러 사람, 어찌 보면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을 희화화하거나 풍자하는 건 지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격은 지켜져 있었죠. 근데 지난 5년 사이에 그 인터넷 언론이 묘하게 흘러가면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충격, 경악, 뭐뭐뭐 알고 보니 사실은 이럴 수가 숨막히는 뭐 이런 류의 선정적인 낚시글들이 범람하면서 사람들은 좀 천박해도 괜찮구나. 질이 떨어져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서 지금의 일베에 이르게 되는데 일베는 저는 정말 답답한 게요. 제목에 일베가 올라갈 정도면 이건 문화 현상이고 대표되는 그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베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동방예의지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용물을 읽어서 공중파에서는 아니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는데 게시물을 뽑아서 읽기 부끄럽고 자식과 같이 보던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목글만 봐도 끔찍한 것들이 올라왔는데 결국 그게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면서 전 민주당 얘기는 빼고 봐도 충분히 논란이 된다 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자를 정말 욕보이는 일을 하고 그걸 놀이화시키면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 자체가 활자는 돼 있지만 소리내서 읽기 부끄러운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일베가 문제가 된 것이고요. 이게 표현의 자유에 관련돼서 억압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도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이 지켜야 될 권리를 남용하고 누군가의 인권을 모욕하고 폄하하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일베 얘기가 나왔다 봅니다. 네. 변혜재 대표께 드리죠. 곽동수 교수님 발언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좀 들었는데요. 왜요? 저희가 5년 전에 바로 백토에서 저하고 진성호 전 의원과 곽동수 교수님이 그 당시 광우병 거짓 선동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 문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향후 인터넷에서 지금의 이른바 그 당시 노무현 세력이
반기지 않는 이슈가 제기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물었더니 그것도 다양한 하나의 인터넷의 발전 과정일 거다. 당연하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네. 자, 그 당시 그러면은 절대 인터넷을 규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율정화 될 수 있다고. 뭐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보세요. 제가 봤는데 제가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른바 다음 아고라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냐면은 여대생 사망 사건, 집회 나가서 여대생이 경찰에게 목 졸려서 죽었다. 이런 글이 메인에 올라갔고 심지어 여대생 강간 사건, 완전 허위 날조 게시글이 올라가는 그런 게 포털 사이트 탑에 올라가는데 아고라 탑에. 그런 것까지도 5년 전 얘기를 꼭 해야만 지금께 설명해 주나요? 당연하죠. 예, 그게 굉장히 일관적인 문제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일베에서 그러면 누군가 잠시만요. 변 대표의 말씀을 듣고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허위 날조 게시글이 포털 사이트 운영진에 가지고 탑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여론의 자율성을 주장했던 분이 지금 일베에 나온 걸 가지고 굉장히 거의 단죄를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니까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무슨 인터넷에서 무슨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격을 지켰다 그러는데 다음 아고라나 오유나 MRP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이 인형에다 대고 총기를 난사한 동영상 올라가 있고 수두룩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비하하고 모욕하는 건 수두룩하고 최근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100년 전쟁이 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역사에 대해서 최소한 8가지를 조작, 날조, 허위로 한 동영상이 다음 아고라와 이른바 오유 돌아다니면서 200만 이렇게 클릭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국에 대한 역사를 허위 날조로 공격하는 그 동영상이 돌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광주 사태 하나 정도 이런 문제 가지고 정말 역사가 큰일 나게 욕했다. 저는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해야죠. 100년 전쟁은 지금 잠시만요. 일단 곽 교수님께 반론 기회를 먼저 좀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고 뭘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망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감당해서 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뭐 사자의 시체를 놓고 앉아서 택배됐다라는 얘기 같은 게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대생 얘기에서 혼란하게 제가 5년 전 얘기를 하지 않겠다, 말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근거로 제가 표현의 자유를 뭐 말을 바꿨다고 보시는지 전 변 대표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저질스럽고 격이 떨어진 단어들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서 나가는 것까지는 있어도 반말의 욕설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그게 결국은 일부 방송까지 흘러나가서 일베라는 사이트를 전 국민이 알게 됐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지적하고 이 망자에 대한 모욕이나 특정적 폄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근데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뿐입니다. 광우병 거짓선동 때 게시글들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특이한 단어들 좋아하시죠? 거의 뭐 쥐박이 찢어 죽이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 아는 건데 왜 그때는 뭐 하시다가 잊어가지고 다른 문제제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문제제기하고 지금도 문제제기 해야죠. 예, 이 교수님께 드리죠. 저는 오늘 자리가 이쪽 중간쯤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6분을 모셨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나누긴 했습니다만 각자 테이블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영적으로 풀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진영으로 이건 저는 판정이 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은 이거예요. 두 가지 사안을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해야 봅니다. 일베에 올라오는 그런 극우적 발언들이라든가 또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화 과정이라든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적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일단 표현의 자유로 본다면 저는 어떤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모든 표현의 자유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다 허락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무슨 짓을 하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이재규 교수님께서 이제 일베 큰일 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일베가 저는 큰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이른바 이제 우파 쪽에서 제기하도록 만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죠, 저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들은 분명히 지금까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좌파 진영들에서 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표현의 어떤 자유가 무한정 허락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표현의 자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문제는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많이 제기했던 것이고요. 박경신 교수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문가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진실 유포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해 왔는지 미네르바 사건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외신에도 보도되고 거의 뭐 거기서 아주 유명한 발언이 있죠.
한국의 어떤 언론 탄압의 수준이라는 게 짐바브웨 수준이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짐바브웨 대사관이 항의를 했니 많이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박경신 교수의 그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경신 교수가 최근에 일베와 관련된 일베를 옹호했던 분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좌파라서 이분이 그런 글을 쓰신 거 아니에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박경신 교수처럼 일베를 옹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도. 진보적인 무조건 진영 논리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쓰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분인데 그분이 쓰신 그 책에 보시면은 전부 다 모든 사안들이 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사이버 모욕죄라든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전부 다 구속시켰던 사례들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지금까지 어떤 표현의 자유가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었다 보는데 이게 이번 일베 사건으로 인해서 우파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건 굉장히 환영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논의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제 우리 저 변 대표도 지적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경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중립적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일베를 이제 비난하는 많은 분들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성향에 맞는 사이트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들어보세요. 지금 이재호 교수님도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죠, 지금. 아니죠. 저는 그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처벌하는 거는 아니, 왜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니, 금방 말씀하시기를 사이트 폐쇄는 안 되지만 개인적 명예훼손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그 옛날부터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인적 웃기는 건 저 나중에 웃으시면 되고 자, 내 말을 마저 이용을 하지 들으세요. 말아라는 이야기인데. 자, 마저 들으시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계신 분이 뭐 저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굳이 내가 지적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뭐 곽동수 교수님이 뭐 그러셨는지 내가 몰라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까 예컨대 아까 민주당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그 논자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거는 일관성이 과연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베가 이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까 그 지나치게 심하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특히나 그 망자에 대한 그럼 산자에 대한 그런 거는 괜찮은가요? 모욕은? 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망자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 산자에 대해서 왜 그 산자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시는지 저는 그 점이 좀 궁금하다 이 말씀. 저는 산자에 대해서는 별 지장 없다고 봅니다. 공인으로 나왔거나 정치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으니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요. 모욕은 망자든 산자든 모욕 수준은 좀 곤란한 얘기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런데 내 말은 곤란하니까 입을 틀어막자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다 이제 모욕죄가 성립하면 거기서 법적으로 모욕해야 되는 건 별개 얘기고. 모욕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 모욕죄를 인정하면 일부 사이트도 사실 모욕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죠. 당연하죠. 그건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피해자가 고소해서 당연히 그 처벌받게 하는 알겠습니다. 건 전 좀 논의가 약간 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같아서 이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긴 합니다만 조금 방향을 좀 한번 진전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얼핏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 바꾸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짚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좀 오가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6분 모두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가치라고 보는 것은 6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 우파, 좌파, 보수, 진보의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그것이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결이 됐을 때는 어떤 이익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자기 진영 논리의 이익이건 정치적 이익이건 이것과 부합될 때는 입장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지금 양쪽이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명예회복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곽 교수님께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진전해 마치 말을 바꾼 사람처럼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건 제가 풀어가야 될 텐데요. 입에 담고 싶진 않지만 얼마 전에 33주년 광주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좀 전에 광주 뭐라고 하셨죠? 광주 사태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거나 예컨대 북한군이 내려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방송사 중에서 왜곡 방송했던 것이 사과를 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30년 전 일이니까 어떻게 되겠냐. 논란의 여지 있지만 저는 그런 쪽보다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무슨 강간 사건 이런 얘기들을 저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예전에 제가 5년 전에 썬데이 서울 같은 걸 왜 갖고 나와서 하세요라고 진희 의원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입장이 바뀐 적 없습니다. 제가 바뀐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싶지만 말하게 두는 게 표현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니까 두는 쪽이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표현의 자유에서 일베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저야말로 일베에서 많이 씹혔던 사람인데
제가 걱정되고 있는 것은 역사 왜곡을 해가면서 잘못된 것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에서 만들었던 민주화 운동에까지도 그렇게 폄하시키는 걸 어디까지 놔둬야 될 것이냐. 이거는 그야말로 네오나치가 나치를 합리화시켜가면서 2차 대전에 일으키던 독일엔 책임이 없다는 것만큼 엄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고 있는 쪽이고요.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문제인데 그러면은 그 100년 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8가지로 허위 날조를 공격하는 그 게시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안 갖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100년 전쟁은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민족주의 사관이죠. 그리고 변 대표님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진보 진영 내에서 그 100년 전쟁과 관련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100년 전쟁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민족주의적인 어떤 사관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논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역사 기록 자체를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건데. 100년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제가 광주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변 대표의 입장이 어떠신지 건국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안 하냐는 거예요. 잠시만요. 진 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가시죠. 곽 교수님은 상당히 선데이 서울 그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본인들이 예컨대 진영 논리에서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념 오른쪽 왼쪽을 볼 때 왼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발언을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묻혀놓고 지금 갑자기 일베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듯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반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한명숙 대표가 이제 총선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가자면서 한 서울 지역구의 후보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인터넷상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아주 옛날에 한 건데 이런 겁니다. 연쇄살인범이죠. 유영철을 풀어가지고 국무장관 라이스를 아예 강간을 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서울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가 민주당의 후보자가 했던 말인데 이런 천인공라고 반인륜적인 발언인데 이런 사람을 공천 주고 이런 사람의 발언했던 정당이 지금 1배 정도의 말을 가지고 폐쇄 운운하는 거야.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곽 교수님이 좀 민주당 지지하지 잠깐만.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1배가 마치 광주 아까 홍어택배. 저는 홍어택배 이런 표현 정말 나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1배 사이트 전체를 마치 광주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1배 회원이 보니까 원래 1배 회원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회원인데 잡혔어요. 그래 이 사람이 악망문 또 1배 회원들은 반성문을 또 악망문이라고 하는데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1배에서 2가지가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요새 서왕설레하는 게 그겁니다. 이 광주에 대한 잘못된 시각 이거는 우리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윤창중 씨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것 2개를 교정하면 1배는 앞으로 괜찮은 사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1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다음 아고라에서 옛날에 성폭행 당한 여대생 이런 것들 올렸다고 해서 다음 아고라 전체가 그렇게 매도당할 수 없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은 수십만 명의 회원들이 글을 올립니다. 근데 변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하셨잖아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제목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이 과거의 다음 아고라나 오유나 이런 사이트에서 했던 수많은 잘못된 것들 그때는 침묵하다가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1배에서 나오니까 갑자기 민주당이 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해석하겠다. 그래서 지금 1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진정론적으로 비판합니다. 민주당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게? 이호준 교수님께 우리가 민주당 대표로 나오는 잠시만요. 진 의원님 말씀하는 게 자꾸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 말씀을 듣고서 얘기를 하세요. 이호준 교수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과거에 진보 진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렇게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1배를 가지고서 문제를 삼느냐 이제 이렇게 자꾸 몰고 가시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곽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1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차원을 전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치적인 특정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에 1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민주당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민주당이 그랬느냐는 오늘 논의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 민주당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문제 제기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말씀 잠깐 끊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예. 이호정 교수님께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 민주당에서 그 가처분 신청한 부분은 저희 이제 주제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진 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논의 범전에 있다라는 건 지적을 하고요. 계속 말씀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는 오늘 논의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더 많은 수준에서 보장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뭐 여기 계신 6분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뭐 곽 교수님도 그렇고 일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 일부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제외하고 좀 순수하게 받아주신다면 이거는 똑같은 어떤 그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일베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은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홍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상대방이나 어떤 특정 집단을 굉장히 비하적으로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식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공격까지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일베가 보수적인 색깔로서 충분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분명하게 하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좀 그 말씀이 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공격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자꾸 오해하시는데 그러니까 밑바탕에 그걸 깔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지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치적 일베가 정치 성향에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 이제 광주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서 공격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 자 그건 그 정도 됐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아까 이제 이게 인터넷에는 다양하게 전 문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베라든가 이 하류 문화가 있고 또 좀 점잖은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류 문화인데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자, 이거 하류 문화를 상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좀 얘기를 하면 아까 말한 좀 허무하거든요. 그런 분이 왜 자,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수 그건 접어두고 좀 얘기를 하자는 그런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자,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곽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역사 왜곡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건 정색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아니, 근데 그것은 여기서 논의하면 저는 안 된다. 자, 이거 우리가 예컨대 홍어. 이건 혐오스럽습니다, 이 표현.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영향은 크게 안 받습니다. 홍어구나. 아, 그래, 나쁘구나. 그걸 보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뀔 사람이. 네, 문제는 예컨대 아까 말한 역사 왜곡이라든가 우리 변 대표가 지적했던 이런 그 역사 왜곡이라든가 사실 왜곡 같은 게 아까 여대생이 죽지도 않았는데 강간당해 죽었다고 허위 사실을 올려서 사람을 촉발시키고 그래서 선동하고. 인터넷에 자, 들어보세요, 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신다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한 있죠. 것이지 이렇게 어떤 우스개로 또는 이렇게 너무나도 틀린 게 명확한 거는 오히려 위험이 진 전 의원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진 전 의원님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 잘하셨는데요. 김용민 씨 그 막말 파문이라든가 낙검수와 관련돼가지고 얼마나 진보 진영 내에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저도 사실 그 비판의 선두에 섰다면 칼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많이 갖고 있는 낙검수 팬들이 많아요. 진보 진영 내에서도 저를 반기는 게 아니죠. 이건 근데 다시 말씀 들어보세요. 낙검수 사실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이태권 교수님 말씀 듣고 반론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과연 그런 식으로 일베 내에서 과연 우파 진영에서 그런 비판을 제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애국 보수 세력이라고 일베를 띄워줬어요. 그리고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도 애국보수 세력이 청년 애국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하류 문화에 지나지 않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 애국보수 세력을 칭송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보정당에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낙검수와 대해서 얼마나 관련돼서 그 표현의 수위를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나요? 예, 제가 듣고요. 자, 첫째,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난 대선 때 봅시다. 문재인 후보가 있었고 박근혜 후보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일베와 관련해서 일베 회원들의 무슨 어떤 멘트를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에서 했잖아요. 제 말 들어보세요. 공식적으로. 조갑재 씨나 새누리당 의원이나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후보입니다. 선거에 가장 중요한 키는 후보인데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인정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자기를 지지하는 사이트를 찾고 회원들 만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를 보면 일베는 아니고요. 또 두 번째,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혀 무관하게 있고. 그분들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다고요. 주제로 돌아가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낙검수 이야기 하셨는데 김용민 씨의 이 발언은 낙검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 라디오 21세 했던 발언입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홍어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인터넷을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그 정도 표현은 허용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이트에 가면 대구를 고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도를 천만 외인이라고 합니다. 더 심한 모욕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그런 문제는 방관하다가 갑자기 이 한 문제 때문에 갑자기 폐쇄 운운하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 있는 패널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1 야당의 이런 그 태도는요.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 아니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이 교수님 발언 기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예. 잠시만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분명히 전부 다 표현의 자유를 용인하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에서 지금 인터넷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모욕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를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입니다. 모욕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를 인정하면 일베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죄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게 나오는 하나하나의 사안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전부 다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전부 다 사실은 논의가 뱅뱅 돌 수밖에 없죠. 아니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 잠시만요.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적인 측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인 내용이라든가 아까 역사 해석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는 따로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일단 논의를 좀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한두 가지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면은 낙곤수에 대해서는 언론노조가 민주화 언론상을 줬죠. 그런 거 잘못된 거죠. 그런 그러니까. 정도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소수죠. 이특강 교수님이나 소수가 비판했고 그래도 좌파 비판을 많이 진영에서는 했잖아요, 거의 그래도. 상 주고 찬양하고 그런 진정근 그런 교수까지 나와서 한 두세 비판을 명밖에 했는데 없어요. 많이 제가 했거든요. 알기로는. 그리고 그 홍어라는 표현은 민주당에서 유종필 대변인부터 천정배 최고위원이 당내 선거 나갈 때 자기 스스로 막 홍어라고 규정하고 다녔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그냥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치인이 선거 뛸 때 홍어라고 자기들 막 비유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민주당에 좀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온 이제 명예훼손하고 모욕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배를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전문적인 얘기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배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한 처벌이죠. 게시글, 그 올린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 게시글이 하루에 4만 개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 운영자가 뽑아내서 메인에 거냐한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다음에 아고라를 그때 비판한 거는 그 여대생 사망 이런 거짓 조작들을 다음에 직원이 직접 뽑아서 메인에 올렸습니다. 이건 다음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근데 되면. 일베도 그렇게 근데 되죠. 일베는 어떻게 되냐? 길게 들을게요. 일베는 베스트 해가지고 추천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운영자가 방관인데 방관한다고 해가지고 또 처벌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음같이 직접 올린 것보다는 처벌이 덜하지만은 이 시스템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운영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광우병 거짓선동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운영자들의 문제예요. 운영자가 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사이트가 굉장히 바뀌는데 일베 같은 경우 현재 운영자가 너무 방관을 하고 있다. 근데 예전은 그랬어요. 예전에는 일베가 영향력이었었는데 지금 정도 영향력 있으면 운영자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진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오늘 여기 민주당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때 후보를 말씀했잖아요. 지지하긴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재밌는 게 지금 일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광주 관련돼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돼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얘기했고 윤창중 대변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게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 윤창중 전 대변인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는 친노 종북 세력이 잘못해서 뭐 한 거다라고 트윗에 쓰셔서 얘기하셔서 그게 일베간에 나갔던 거 제대로 같은데. 알고 좀 인용했습니다. 네, 인용을 정확히 해주시죠. 워딩을 좀 하시던지 아니면 정확히 뭐 하지 워딩을 마시던지요. 해주시죠. 제가 얘기한 거는 이미 그 미시 USA의 게시판에 거짓 조작글 올라온 건 맞습니다. 완전히 성폭력 연쇄처럼 올라온 거 그런 게시글이 유포되는 그거 부분들은 분명히 정치 세력들이 이용했다. 좀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 관련돼서 트윗이 올라오고 광주 쪽 같이 올라왔을 때 지금도 광주 폭동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모르면 말을 하지 마시던지요. 광주 관련돼서 저는 입장이 바뀌셨다고 보는 거는 변희재 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운영자가 잘못했으니까 그 운영자가 만들었던 운영자를 처벌하고 다음에 관련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했던 쪽. 저는 지금도 똑같이 저는 홍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표현까지 그 정도 할 수 제가 뭘 있다고 말이 보는데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셨던 것 가운데서 그 일베의 가장 큰 문제는 일베 내로 저는 오늘 얘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과거로 넘어가니까 그 아니요. 정치적인 지금 얘기 논의의 범위는 근데 일베 편하게 얘기에서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사례를 됩니다. 집어넣어서 네. 하는 거 할 때 일베 얘기했을 때 일베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용인하던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더 거친 표현과 욕설에 가까운 게 있어서 격을 떨어뜨린다는
하급 문화라고 해도 B급이 아니라 이건 Z급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사회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편승해서 좀 더 부추겨가면서 이게 마치 누군가에 더 바람을 불어넣듯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다뤄야 되는 쪽인데 이게 엉뚱하게 잘 안 풀리고 거기에 바람을 자주 넣는 쪽이 변대표 쪽으로 보여서 책임감 같은 거 일베에 대해서 영향을 지나치게 키우는 영향 아니실까 궁금해서. 뭐 납득하지 못하는 수완을 갖고 있죠. 거기서. 쥐박이 찢어 주제할 때는 뭐 하셨어요 그때까지? 쥐박이 찢어 주제가 글이 올라올 때 그때 뭐 하셨습니까? 그런 거는 좋은 표현이에요? 괜찮다고 본다니까요. 근데 일베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찬성하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일베 어떤 표현이 홍어 택배 왔다고 올리면서 자극적으로 사람 아니요. 그게 일베 내에서 지금도 꾸준히 반복돼서 게시물이 올라가 있고 이게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아니, 홍어 택배 왔던 거에서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됐는데 저는 그거 지적하는 그 겁니다. 게시글이 지금 메인에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게시물이 얼마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뜨거운 논란을 이어가 주시는 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렸던 질문의 범주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질문 자체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좀 궁금한 대목이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이슈도 정치권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치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떤 한 이슈를 정치 문제는 배제하고 이야기하자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촉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도 실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는 것은 제가 의지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제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말이 바뀌었다,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한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는 쪽이었느냐 아니면 이게 굉장히 심하고 나쁜 거라는 건 공감하지만 그래도 규제는 곤란하다라는 쪽이었느냐 이것에서 입장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를 논중으로 하는 것은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계속 논의 이어가 주시죠. 예, 이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이게 아까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런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도 네, 없고 미네르바는 옛날에 하나 그 지난 얘기고 좀 듣고요. 소송에 들어가면 나좀 얘기 좀 아니요. 상대방 말씀을 듣고 반론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이 바탕이 깔려 있는 그러니까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요거는 허위사실을, 그러니까 허위사실은 명예훼손, 모욕, 그 다음에 선거에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은 비방. 이거는 당연히 현행법에 현재 처벌되고 있고 앞으로도 처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가능한 한 저는 실명제로 하자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고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일베에서도 거기에 걸리는 사람 고소당하면 처벌받아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조항은 명예훼손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명예훼손도 있고 모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예. 근데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이제 문제 삼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정과 그런 식으로 법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저는 그건 지금도 해야 된다고 일관된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실 팩트 이건 팩트 문제가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무슨 어떤 북한군 일개대대 오고 이런 거는 팩트 문제입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건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이게 무슨 뭐 택배니 하는 거는 혐오스럽긴 하지만 위험하진 않다는 거예요. 위험하진 않은 겁니다. 그건 개인한테는 피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크게 위험한 건 아닌데 이제 문제 팩트를 역사를 왜곡하는 거, 조작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니,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거와 위험한 건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혐오스러운 거를 자꾸 그걸 좀 강조하시는데 저도 혐오스러운 거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건 피해자가 문제 삼으면 되는 문제고요. 사회적으로는 크게 논란이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삼아야 될 거는 북한군 일개대대 문제라든가 뭐 아까 말한 광우병 이런 문제라든가 다시 말해서 이런 공익에 쪽으로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시돼야지 단순히 혐오 부분이 혐오 부분에 너무 방점을 두는 건 문제가 있다. 이 교수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허위 사실 유포죄와 분명히 이게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돼 가지고 사이버상에 일어난 모든 고소 고발 그 안에 그 판결들은 이것과 관련이 돼 있죠. 그 변혜자 대표도 계시지만 명예훼손죄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말씀입니다. 사실 일베 같은 사람이 명예훼손 어떻게 시켜요? 사실 욕을 하면은 욕을 한 사람이 욕을 들어먹잖아요.
일베 자신들이 본인들이 루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본인들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자기들이 일베충이라 그래요. 벌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명예훼손시키려 자기를 명예훼손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물론 명예훼손으로 저는 일베를 구속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거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모욕죄 같은 걸로 분명히 구속을 시키자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진보진영 내에서도. 하지만 그것은 진보진영 내에서 과거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반대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을 저는 지켜야 된다 봐요. 아무리 진보진영이 하더라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저는 없다 봐요. 다시 정리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됐건 모욕죄가 됐건 적용이 되더라도 과거에도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 입장이니까 지금도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일관성을 유지한다 보고요. 그리고 금방 이재규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말씀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시지만 처벌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버상에서. 그건 헌법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가 그러니까 뭐냐를 지정하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한계를 정하는 게 저는 논의에 초점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일베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요. 금방 역사 왜곡 말씀하신 사실 일베가 역사 왜곡 시키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단 부정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왜 세계에서 훌륭한 나라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까? 속상하시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성했기 때문에 사실 전 아시아 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완성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진보 진영이 산업화 세력들을 부정해왔다 주장해 오셨으면서 왜 민주화는 부정하는 일베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옹호 안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다 포괄하고 가는 것이 한국 사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산업화 민주화의 원칙들은 제가 볼 때는 합의된 내용들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분을 찬양을 한다든가 그 안에서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했다, 광주에 가서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역사 왜곡 아닌가요? 그건 역사 왜곡이죠. 그런데 저는 반론을 하고 그거 아니래나요? 잠시만요. 진저리고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아니세요. 저는 이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또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베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일베에 들어온 이 친구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자,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쫙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각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그 당시 세계적인 평균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딱 비교해 놓고 자, 이렇게 해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제일 성적이 좋았던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 물가 상승률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고 둘 다 꼴찌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일 잘못되다고 본다. 이게 요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런데 저는 이 정도의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제 말씀 들어보세요. 또 하나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걸 잘 얼핏 들으면 일베에서 글 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좀 루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이 사람이 쓴 글 하나 인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지난 20년 동안 친노와 486으로 대변되는 자칭 민주화 세력에게 그 꼰대 짓에 지쳤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이 지난 세월 동안 행 그대로 갚아주겠다. 우리는 다음 아고라에서 이 방법을 배웠다. 이 정도 표현을 해도 문제일 거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들한테 되돌려주겠다. 이런 글들을 쓰는 걸 보고 이 제목이 뭐냐면 지난 10년 좌파 세력이 만든 괴물이 일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린 친구가 쓴 것 같긴 한데 아니, 여기서 우리가 40대요,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은 40대로 밝히고 있어요. 아니요. 40대로 밝히고 있어요. 본인은. 저도 그거 봤어요. 그렇다면 이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사실은 그동안 곽 교수님도 아까 맞는 말씀 많이 하셨는 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글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아니 잠깐만요. 표현의 자유 문제입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가 아니 됐고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그동안에는 일배 정도의 표현을 했을 때 거의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는 여기 계신 패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문제없다. 이 정도 욕설 문제없다고 했던 민주당이 이 정도 일베의 발언에 아니, 또 민주당 돌아가셨어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베의 이 정도의 표현에 폐쇄를 운운하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폐쇄 운운한 게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비판했어요. 많은 그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걸 왜 저희한테 지금 얘기하는 제가 표현한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반 넘어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6분의 의견 가운데 몇 가지는 공감대가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것이 뭐 진영이 보수든 진영이 진보든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규제, 뭐 그것이 사이트 폐쇄가 될지 처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좀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은 같으신데 다만 그 사이트에서 제기된 그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약간씩 그 좀 입장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옹호와 또 반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논의를 좀 이쪽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충분히 좀 말씀을 들었다고 보고요. 제가 앞서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뭐 이것을 역사 왜곡 또 폄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짚어야 할 것이 그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든가 또는 그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일베라는 한 사이트에 국한하지 않고 뭐 지금 일베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뭐 아고라라든가 뭐 MLB 뭐 OU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통틀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느 한 사이트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강한 독설, 폭언 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수 있고 또는 위헌비어 사실을 왜곡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을 과연 계속해서 우리가 이건 사이트를 상관없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계속 두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선까지는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주제는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말씀 기회를 못 드리신 이호준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제 협약들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좀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보통 우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제 자유권 규약이라고 불리는 이제 20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별, 적대성 혹은 폭력을 선동하는 그럼으로써 민족적이거나 인종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증오를 부추기는 식의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금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 원칙으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자꾸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더 큰 문제다, 혐오스러운 표현보다 더 큰 문제다라고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허위 사실의 문제는 더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허위인지 진실한지 여부는 결국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어떤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관용을 가지고서 그런 주장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미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이 촛불 집회 때에 뭐 올라온 여러 여대생 뭐 사망 사건 이런 글들, 그럼 그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증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되죠. 판명해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로 금지시키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문제는 허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다소 불쾌하거나 상대방을 좀 모욕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도 저는 가급적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야 되는. 근데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금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여성 혹은 뭐 이주노동자들, 뭐 동성애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특정한 부류의 어떤 집단을 비하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식의 발언들이죠. 그러한 발언들을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 가질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 가질 수 있죠. 그런 의견은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의 모욕적인 폄하, 그래서 그 동성애자는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이런 발언들은 규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 마저 듣고요.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예. 허위사실 유포의 문제와 그냥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의 문제와 그다음에 특정 부류의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표현, 이 세 가지 부류를 구별을 했을 때 저는 표현의 자유 전체적인 보장을 위해서 앞에 두 개는 그거는
관용으로 우리가 봐줘야 될 문제이고 마지막 이 부분 요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일베가 그런 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발언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그건 뭐 차별금지법 선진국이 다 만들어놨는데 일단 이재규 변호사님 말씀 듣고요. 기회를 드리죠.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이 교수님 맞으시죠? 이 교수님. 예. 일부 동의되는 바가 있고, 근데 이제 금지란 말씀을 쓰셨는데, 금지에서 제가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금지를 한다는 말씀이지? 규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였느냐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그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또 국가인권위가 하듯이 권고 같은 형태로도 가능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하듯이 그와 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은 특정한 정치적인 견해가 소위 불건전 통신이다 이런 식의 이유로 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를 너무 과도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이고요. 질문에 답을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도 대폭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들면 그 금지의 방법을 질문 드렸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금지 방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출발점부터 아까 무슨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엄청나게 탄압하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 내놓는 건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답답한데 그렇게 좀 선동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미네르바 외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미네르바 이제 청와대도 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금지라고 표현하셔서 우리가 금지할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사전에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금지해서도 안 되고요. 사전에 금지하자는 의미인지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사전에 금지하는 건 불가능하죠. 표현을 어떻게 사전에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트 폐쇄 이후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 표현을 이유로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전에 금지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그죠? 자, 제가 사전 규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그래서 제가 확인을 구한 겁니다. 딴 말씀 듣고 하시는데. 자, 변호사 대표께 먼저 드릴까요? 네. 아니, 마무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마무리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법으로 완전히 민형사로 가기 전에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터넷에 이제 게시글들이 위험한 게 많다 보니까 정보통신망법에다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임시 차단 조치라는 조치들을 만들어 놔서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미. 이거 사실 노면 요건 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금까지 다 반대했죠, 좌파들이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근데 결국 또 이제 규제하려니까 또 이게 또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입장적으로는 좁혀주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백과 제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운영자와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일베에서 이른바 여성하고 외국인 비하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사실 비하라기보다는 성적 코드가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는데 전 세계 검색 사이트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1위 검색어가 섹스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생기자마자 이거는 성적 코드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베뿐이 아니고 그 유력한 포털이라는 네이버와 다음에 한번 뉴스를 보세요. 매일같이 벗은 여자를 계속 갖다 놓고요. 꿀벅지 단어 만들어 놓고 공공 포털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게 게시판에서 당연히 성적 코드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하지만 인터넷 문화고 이건 오히려 제도권부터 기억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외국인 비하는요. 제가 다문화 콘텐츠 협회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볼 때 다문화 정책이 너무 잘못돼가지고요. 이거는 현 정권 문제가 아니고 지난 정권 문제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문화 정책을 너무 잘못해서 그냥 막 갖다 직접적 퍼주기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하가 아니고 다문화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감정적으로 나온다. 그럼 사실 정책을 바꿔주면은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다문화에서 외국인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걸 규제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취지는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이태광 교수님. 일단 변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일베에 있는 섹스 코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색드립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그러면 분명히 김치녀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일단 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은 일단 한번 가보십시오, 일베. 가보시면은
분명히 그 여성 혐오적인 어떤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분명히 여성 혐오주의를 김치녀가 일베가 만든 단어가 아니잖아요. 한국 언론들이 만든 단어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김치남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녀가 있는 것이고, 쓰신 여가 있는 것이고. 만든 단어는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김치남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김치녀가 나온 거지만,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서 여성 혐오로 계속 조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여성 혐오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일베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죠. 다른 사이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일베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주 노동자 문제인데요. 이주 노동자 문제는 금방 변 대표가 잘 지적하셨는데, 대부분이 정책적인 실수 때문에 다문화주의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미 결판이 났어요. 예. 그 정책 때문에 이런 이주 노동자들의 혐오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유럽에서도 그게 바로 네오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오나치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여기를 다시 백인의 나라로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베에만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베에 가서 보시면은 그 일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유사한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은 어느 게시판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이게 모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수위가 어떠냐는 차원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보장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최대한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호중 교수님께서는 지금 일단 제기를 해 주셨어요. 혐오적인 발언이라든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용인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특정 계층 부류에 대한 비하, 모독 이 부분은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예. 자,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거지? 이건 계층 부류도 좋고 분야도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허위사실 유포는 관용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동의를 해요. 이태광 교수님 동의하시고요. 이재 교수님 동의하지 못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문제제기라고 비판해서 그런 허위사실이 당연히 동의하죠. 뿌리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북한군 투입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분개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지만 자 화가 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 딴 얘기 자꾸 하면은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위 사실에 대해서 아까 여대생 강간 이런 거 마찬가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한다. 이거를 우리 풍토를 좀 고치자 이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좀 이재규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그릇된 인식, 사회적 합의를 깨는 그릇된 인식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서 지금 비난의 문제는 아니고요. 표현의 범주 안에서 규제를 안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보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죠. 그게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규제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 위험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알겠습니다. 갖고 저희는 해결하자 지금 이런 얘기죠. 위험성은 모든 문제가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혐오 부분도 위험성이고 비판 부분도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규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 지금 제목대로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용납되는가를 얘기할 때 저는 헌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9차 10차 개정이 됐던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5.16, 5.17 쿠데타로 이어져서 헌법이 나오면서 간선으로 됐던 대통령이 직선을 뽑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건국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현행 헌법에 틀이 되고 있는 역사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았던 것까지 지금 인터넷 기사 가운데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읽고 말도 안 되고 지나치는 거하고 똑같이 말씀하실 때는 여대생 무슨 사건 그런 사건하고 민주화운동을 같이 놓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것이 됐건 저는 한 가지 문제가 돼야 될 게 있다면 유럽이나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 제대로 과거를 청산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잊지 않게끔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가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80년에 사람이 몇 명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분명히 수많은 목숨을 잃었고 한 지역이 황폐화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화라는 걸 얻긴 했지만 지금 그거의 자체에 대해서 폭동이다, 북한군이 내려왔다라고 왜곡되는 쪽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부가 안전이 중요하다면 안전행정부라고 이름까지 바꿔야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5.18 기념식에 가서 이분들의 영향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 부분이 일개 사이트에서 논의가 되면서 마치 진실인 양 누군가 부추기고 그게 사실로 왜곡돼 가면서 그때 사망했던 분들을 모욕하는 것만큼은 최소한 우리 사회가 민주국가가 되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곽 교수님께도 이재규 변호사님께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18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자,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두고, 최대한 안에 두고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입장이 이 부분만큼은 표현의 자유 최대치를 벗어났다고 보고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미 표현의 자유치를 벗어났다고 보는 걸로 생기는 게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공중파까지 후방 효과를 나타냈고 거기에 분개해서 그러면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은 곽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지금 형태로 있는 데서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현 대표님. 그거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 대표님. 그러면 5.18 강주 사태가 하나의 역사의 하나의 사건인데 그 이슈에 대해서 전 국민이 100% 똑같은 의견 갖고 있어야 됩니까? 자, 5.18 광주 사태가 촉발된 이유는 일베가 사실 제기했다기보다는 김대령 박사라고 미국의 역사학자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식 자료 70만 건의 자료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책 4권짜리를 출판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전에 인터넷에서 계속 올렸고, 즉 그냥 유언비어로 쓴 책이 아니에요.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식 자료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를 찾아서 충분히 개연성 있는 문제제기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고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5.18 대해서 논의도 하지 마라. 이미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정해졌으니까 너희들 다 입 다물어라.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 대해서 왜 그렇게 헐뜯고 음해하고 심지어 날조까지 해가지고 공격합니까? 저는 최소한 역사적 사건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지만원 박사, 북한군 개입했다고 얘기해가지고 고소당했지만은 대법원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지금 변 대표는 그러면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니, 저는 그래서 광주 사태라는 객관적 단어를 씁니다. 지금 김대령 박사도 이렇게 쓰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아니, 객관적 다른 거하고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아니, 사태에 대해서 놓고 한번 재평가해보자. 재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재평가하는 문제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재평가에서 아닐 수 있으니까 저는 객관적 단어 쓰겠다.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무슨 알겠습니다. 권력으로 제가 재평가하겠다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잠시만요. 평가를 못하게 한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국가가 나와서 막아낸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아니, 민주화라는 게 좋은 거는 맞죠. 알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죠? 뭐 민주화가 지금 좋다는 건 맞죠. 잠시만요. 지금 아니, 제가 광주 사태라고 부를 자유가 있어요. 내가 아니, 그러니까 광주 사태를 뭐라 부르든 간에 민주주의가 좋은 거는 거의 맞죠. 국가 파시즘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 변희재 대표님 그리고 이 교수님 억압하려고 잠시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논의의 범주를 일베 사이트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인터넷 사이트 모두를 포함한 표현의 문제, 좀 상당수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있는 표현들, 뭐 그것이 혐오의 문제이건 사실 왜곡의 문제이건, 뭐 지금 역사 왜곡 문제 이해까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것은 6분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 그렇다면 뭐 지금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 얘기가 나오면서 표현의 자유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뭐 인터넷 사이트로만 둔다면 폐쇄 조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뭐 어떤 법적 규제로 따진다면은 어느 범위까지를 용인하고 어느 범위까지는 용인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은 진성호 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베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베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정말 문제의 글을 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매체일수록 좀 더 많은 유저들이 본 글을 쓴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판단하느냐? 지금은 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자 이런 거는 없고요. 모욕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알기는 거의 모욕죄를 적용해서 무슨 구속을 시킨다는 걸 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는 거의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일반적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은 명예훼손 소송을 내서 전파 쪽도 있고 또 하나는 언론 피해 구제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까다롭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역사 해석 문제는 참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어떤 이 판결 선례가 생기면
쉬울 텐데 지금은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문제도 나왔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일베에서 또 논란이 됐던 게 그겁니다. 코알라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근데 이걸 보고 단순히 기분 나쁘다, 재밌다. 이게 좀 갈릴 수도 있고요. 이걸 그러면 처벌하느냐.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혼입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애가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제목이 각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낳는 것 같이 희화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성 비하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산이라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출산의 존엄성을 모독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결국 저는 최종 판단은 지금 현재는 법원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랄까 또 저는 법원에 가기 전에 사실은 이 자정 운동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는 게 사실 인터넷 문화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홍승단 화백이 이제 그린 그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일단 비판을 많이 받았죠. 여성 말씀하셨던 그거는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여성 혐오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분명히 진보진영에서도 비판했고 저도 비판했고 박경신 교수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성 혐오주의와 이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노알라라 그러죠. 노무현 전 대통령 코알라를 합성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미키 마우라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을 이렇게 미키 마우스하고 결합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사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인데 흑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바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풍자하는 그런 그림들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 흑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오바마 대통령을 풍자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정은 법원에 굳이 갈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과연 허락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허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게 하지만 우파들이 비판하는 북한 체제와 우리가 다르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북한 체제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아닙니까? 그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와 똑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래놓고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법률가로서 이제 규제 문제, 처벌 문제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한테 법익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명예라든가 모욕, 명예감 이런 거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지금 하고 있고 해야 되고 저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 이제 아까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아까 변 대표는 저하고 좀 다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의혹 제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유가 전 곽 교수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존립을 위해서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광주 사태처럼 그렇게 민주화운동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는 안 했는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려서 물증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의혹 제기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거기에 산화한 그 장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함부로 의혹 제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 되거든요.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함부로 의혹 제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전체 틀에 대해서는 어떤 틀 바깥으로 벗어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국민 통합에 저는 그거 장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신중하고 특히 지식인들이 일베 같은 데서 문제 삼는 거 하고 지식인들이 문제 삼는 건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언론 좀 이상한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문제 예컨대 굉장히 유명한 이런 좀 마무리할게요. 역사학자가 자기 명예를 걸고 실명으로 문제제기했는데 문제제기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자,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중에서 아주 예민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역사 문제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책을 읽어보셨나요? 예, 잠깐만요. 변 대표님이 또 그 역사 왜곡 문제,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해서 차별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기회를 드릴까요? 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광주 그 사태에 대해서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 미국에서 박사학위 역사학자가 정말 한 7, 8년 동안 자료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광주 민주항쟁이나 이렇게 법적 규정 나온 건 90년대 아닙니까? 2000년도에 또 새로운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새로운 자료가. 예를 들면은 5.18 이전에 이미 3, 4월부터 광주 지역의 운동권 총사령관인 윤한봉 씨가 무기고를 털려고 사전 답사하는 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역사학자가 문제제기하면 안 된다? 전 도대체 어느 나라 민주주의에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이제 일베에서 이제 주로 인용해서 뭐 대부분 일베도 그 김대령 박사 글 가지고 인용해서 쓴 글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 가지 붙여야 돼요. 예. 저는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그 당시 운영자가 저는 그래서 일베 항상 운영자 책임론을 묻는데 이렇게 갔어야 돼요. 게시판을 5.18 진실 토론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글을 중화시켰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그냥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이게 막 베스트로 올라가니까 누가 봐도 일베 입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토론 게시판으로 빼렸으면 되는 겁니다. 저 그 부분에서 예. 들면요. 의혹 제기는 정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인터넷에서 안 되면 어디서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럼 뭐 어디 토론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바로 인터넷이에요. 의혹 제기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베에서 사실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베의 자정 능력을 믿지만, 그리고 인터넷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일부가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일베 내에서 그것을 과연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느냐. 그게 일단 궁금증이 드는 것이고, 저는 그와 관련된 어떤 주고받는 어떤 비판과 또 토론과 이런 것들은 저는 많이 보장돼야 한다 봐요.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못하겠으면 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화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 민주화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들은 분명히 저는 옹호된다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광주든 뭐든 간에 민주주의는 옹호해야 되는 것이고 여성 보호해야 되는 것, 사회 약자는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합의를 해야죠. 그게 안 돼 있는 나라에서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면서 우리가 정의다, 우리만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모두가 전부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베가 하나의 게시판인데 남의 입을 어떻게 막죠? 일개 게시판에서 쓰는. 아니, 남의 입을 직접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자기들과 다른 의견을 근데 이 말할 때는 정도가 배제를 아니라 하겠다는 논리가 지금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진보 침해할 수 내에서도 있는 사실 그런 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비판했던 것이고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런 비판들이 우파들이 있었나요? 이 교수님의 그 지금 생각을 정말 엄청나게 억압할 수 있는 법 하나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이 그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아니 그게 뭐 되겠습니까? 사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 문제를 하는데 아니, 제가 제가 일단 제부터 들어보십시오. 나서서 반대를 할게요. 아니, 반대하시는 건데 제 말씀을 들어보고 반대를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짧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동철 의원이 반인륜 범죄,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하거나 이 많은 조항이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정말 정해진다면 저는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하면 이 법이 정해지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범위가 그 범위에 정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도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이호준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호준 교수님. 5.18 사건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저는 변 대표님처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서 지금 문제를 삼는 대목은 5.18 사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 있었던 팩트를 전제로 해서 그 팩트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팩트를 의혹을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일베에서 5.18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베뿐만 아니라 지금 5.18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단순히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표현의 맥락들을 보십시오. 지금 5.18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그 진보 진영 내지는 좌파 또 더 좁히면 지역적으로 전라도
뭐 이런 그 어떤 특정 부류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을 하는 소재로서 5.18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북한군 침투 뭐 이런 식의 사실들을 거기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갖다 끌어들이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의 표현들이 규제돼야 된다는 것이지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그거를 뭐 금지해야 된다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첨언하면은 네. 일베도 그렇고 그러니까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화 항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른바 60 항쟁에 대해서는 민주화의 성과를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서 민주화의 성과를 깡그리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민주화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60 항쟁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민주화 자체를 부정하지 예, 않습니다. 이제 거의 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마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워낙 이 표현의 자유의 최대치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어서 여러 범주에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 어떤 뭐 사회적 규범 차원에서의 규제가 됐건 뭐 법적인 규제에겐 저희가 좀 하기가 이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은 일베로부터 촉발된 우리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이태권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귀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표현의 자유의 요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지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사회 문화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어찌됐건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번엔 역순으로 좀 들어볼까요? 이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플레이보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죠? 미국에. 그 잡지를 창간한 사람, 레리 플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레리 플린트가 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한 당대 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수위는 가장 저열한 곳에서부터 가늠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곳에서 표현의 자유의 어떤 수위가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어떤 특정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선까지만 허락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잣대는 없습니다. 그 당대 사회, 그 해당 사회의 어떤 합의의 어떤 구조인 거죠.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봐요. 어느 정도의 표현까지 견딜 수 있느냐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일베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는 저는 보장돼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그 일베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이 표현의 자유의 원칙적인 어떤 측면들을 부정하는 발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발언들은 일베 내에서 자정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 저는 일베의 문제가 단순히 일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진 전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괴물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만들었죠. 저는 일베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 주변에서도 항상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뭐 친구들이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석에서 보면 항상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근데 경상도에 가면 항상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극단적 표현이지만 항상 일베에 있다는 것.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죠. 일베가 옳으냐 그러냐를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과연 우리가 이대로 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우파들이나 보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는 내용들이지 이게 뭐 진보 진영의 문제, 진보 진영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어떤 탓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이태권 교수께서는 그 자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것이 뭐 사이트 내 자정이건 사회적 자체 기준의 규범의 틀에서의 자정이건 그런 어떤 자정 합의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법적 규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법이라는 것도 해야 된다와 상관없이 가능 여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예. 법이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 합의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이라는 해석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변희재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때 광우병 거짓 선동 때도 제가 늘 사이트 운영자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지금도 사이트 운영자 책임론인데요. 정말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에 따라서 사이트 하나가 괴물이 되느냐 정말 사회적인 큰 하나의 힘이 되느냐 결정납니다. 한 사이트에서 카테고리를 뭘로 정하냐 가지고 해서 수많은 글들이 정화되고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지금 일베도 지금 사이트 운영자가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베의 사실은 그 가장 큰 순기능은 저같이 매체를 비평하는 이제 매체 비평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론이 지금 거의 사안마다 수많은 거짓 왜곡 보도를 쏟아내는데 일베에서 그걸 탁탁 잡는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누구나 다 검색 통해가지고 과거 기사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거짓말들 잡아내고 심지어 그래서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 그때 뭐 아이패드를 뭐 했다 이런 부분도 일베에서 사진 확대해가지고 잡아냈고 최근에 낸시 씨가 무슨 BBC 공연 초청받았다는 거 일베 회원이 BBC에다가 직접 문의해가지고 잡아내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일베의 중요한 부분은 일베라는 사이트가 주로 김정은 체제가 등장했을 때부터 급성장했는데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저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달성하자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하는 기능과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그 기능,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젊은 세력에 추천했으면은 그 사람들의 뜻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자가 훨씬 더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베 운영자는 뒤에서 빠져 있었죠. 숨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글쎄 남의 사이트 운영자한테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큰 흐름이다. 젊은 세대가 진취적으로 자유통일을 나설 수 있는 정말 큰 흐름이 왔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을 제대로 책임 있게 못하면은 언제 어느 때 일베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이트 운영자 책임론을 좀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곽 교수님 차례입니다. 말씀하세요. 아니요. 이태권 교수를 팔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이태권 교수가 지금 얘기했던 게 플레이보이의 창업자는 레리 플린트다. 그렇게 되면 루머가 커지는 게 이렇습니다. 제대로 안 봤나 보네. 레리 플린트는 허슬러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은 휴 해프너지. 이러고 나가면서. 근데 좌파 애들은 그런 잡지도 안 봐나? 옆에서 지적한 곽동수는 뭐야? 얘들이 뭐가 잘못됐네. 이러고 나가다 보면 그놈들 전부 나쁜 놈들이야 해가면서 놀림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리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주제하고 전혀 다른 놀림거리로 갑니다. 제가 국가에서 뭔가 나서서 어른들이 해야 된다는 게 제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걸 떠나서 예컨대 저는 거기서 주로 씹히고 있지만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는 존중받으면서 별칭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지나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지나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됐으니까 좀 자정하게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게 제 마음이고요. 저는 통제될 수 있는 기본을 권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트위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풀어놓으면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개 운영자 탓하고 나는 매체 비평가다라는 건 하지 마시고 보기에 따라서 진영 논리를 보게 되면 변희재 대표만큼 훌륭한 선동가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좀 자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굳이 일베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여기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이트 운영자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탈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얘기할 거 없이 사이트 운영자가 바뀌면 돼요.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세 분 하셨고 세 분 남으셨는데 마무리 발언인 만큼 좀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기 변호사님. 이제 우리 곽 교수님 국가에서 좀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 참 저는 좀 놀랍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든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거든요. 모든 물이 깨끗한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도 문화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낄낄거리는데 그 내용이 좀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워도 저는 그건 모른 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위로 끌어올려서 정색을 하고 비판하는 건 조금 거기다가 끝까지 나서야 된다는 거는 좀 경악할 일인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비판할 거 있으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비판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고사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국가가 나서는 건 절대 옳지 않다고 보고. 자,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팩트라든가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주장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함부로 주장. 그러니까 정확히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좀 맥락이 같은 건데 함부로 주장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 사회 통합, 국민 통합, 이 공동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 그런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어떤 의혹 제기 증거 없이 함부로 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는 비판 역시나 이것도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고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지식인들이 비판을 해서 그거를 묵사발을 만들어서 제거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아까 화가 나신다고 말씀하셨 바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쪽에서 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까 백년전쟁 나왔습니다만 사실까지 왜곡을 하면서 자기들 주장하는 거를 만들어낼 조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는 이참에 화가 나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특히 조직인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호준 교수님. 네, 오늘 이야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온 대목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표현의 자유하고 얼핏 보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도 결국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특정 집단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증오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식의 발언들, 표현들 이런 것들이 규제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인 원천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저는 형사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남용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인터넷상의 자정 운동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정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차별이고 이러한 식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과 뭐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좀 구별해낼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운동들을 좀 펼치고 운영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서 사이트 운영을 한다면 뭐 그럼 훨씬 좋아질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뭐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사상 또는 뭐 성적 지향, 뭐 외국인이라는 이유, 뭐 이런 이유로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식의 발언들은 우리가 뭐 일베든 어디든 간에 뭐 그런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그와 같은 식의 표현들은 뭐 일정 정도 좀 규제가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일베 이야기를 하면서 시크릿의 전효성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개성을 존중하거든요. 민주화시키지 않아요. 이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전효성 씨가 사과도 하고 했는데 이 속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자칭 민주화 세력. 지난 10년, 20년 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마음껏 자유를 구가했는데 자칭 민주화 세력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데 대해서 새로운 세대가 반란을 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일베에 들어가 보면 민주화라는 뜻이 단어가 우리가 찬성 반대할 때 반대 자리에 민주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들이 민주화라는 단어를 조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산업화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이게 좋으냐 나쁘냐의 가치 판단을 떠나서 과연 이 일베라는 새로운 사이트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 그거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파쇼적이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할 대목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인터넷이 좀 더 여유가 있으려면 오늘 이 토론 보고 제가 좀 실망한 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지나치게 공격적입니다. 아니다. 잠깐. 내가 옛날에 저는 인터넷 공간에서 하면 서로 배려하고 좀 부드러워질 때 좀 나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같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욕설 문제도 같이 연결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마무리 발언 속에서도 자신들의 강한 주장들과 그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반론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은 마무리 발언 자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아까 이호준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이드라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이야기는 또 저희가 기회가 닿는다면 이 표현의 자유 부분과 연계해서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 나왔던 표현들뿐만 아니라 위대한 철학가라든가 작가들의 뱉은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그런 글들을 안 읽은 지식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표현의 자유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최대한의 그 적정선 문제에 대해서는 범위를 쉽게 정할 수 없는 또 사회적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6분의 토론이 향후 우리 어떤 그 인터넷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밤늦은 시까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6분의 토론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송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100분 토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